안녕하세요. 고속대학의 기상캐스터 김지원입니다. 오늘의 방문양료 날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문양료란 약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약물에 대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양료 행위를 말합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고령 인구의 만성질환 증가 문제와 다제약물 복용 등 투약 관리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우선 해외 날씨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지역은 가정간호 서비스를 통해 팀을 이루어 종합적인 약물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 지역은 지역 약국 약사의 방문 약제 관리가 활발히 이루어져 약제비를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호주 지역은 재가 방문 양료 검토 서비스로 팀케어를 통해 약물요법 혜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국 지역은 건강생활약국 운영으로 약국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다양한 계층의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의 불평등을 낮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양료 국내 현황 지역의 날씨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흐리겠으며 곳곳에 구름이 있겠습니다. 방문양료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번 달에 과다운 관절염약이랑 내가 치과에서 받은 약이랑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요? 이래 되는겨? 아무래도 약국에 전화를 좀 해봐야겠어. 아니, 약사 양반, 내가 말이요, 약이 좀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래도 괜찮은겨? 아니, 우리 아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러면 어떡하노? 아, 어르신 그러시군요. 아마도 진통제가 겹쳐서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처방전을 읽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약봉투에 있는 약 이름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 내가 눈이 침침한데 이걸 어떻게 봐? 아, 그러시군요. 그럼 약국에 한번 들러주셔서 방문해 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무릎도 쑤셔 죽겠는데 약국까지 언제 간다는 언제 어떻게 가라고 그러는겨? 우리 집에 와서 봐주면 좀 안 되는겨? 네,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고령 인구의 복약 지도를 위해 방문양료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국내의 방문양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시행된 금천구의 정약용 119 방문 서비스와 도봉구의 약손케어 프로젝트를 통해 약물 오남용 사례와 불용약 보유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약물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에는 구로구의 주치약사 제도를 통해 대상이 200명가량으로 확대되었고, 서울시 의료급여 환자 대상 방문양료로 전국의 지자체별 방문양료 사업 확산의 분위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차 구름이 걷히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방문양료 사업으로는 약사 모형의 다제약물 관리 사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문양료가 있겠습니다. 다제약물 관리 사업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주관하며 약물 관련 내용 복용 상담이 진행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문양료는 16개 지자체에서 각각 진행되며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한 약학관리와 약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계점 소식입니다. 강한 바람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호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인터뷰 현장 연결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약사 양반이 이렇게 집까지 찾아오니까 얼마나 좋아. 네, 어르신. 제가 어르신한테 설명드리려고 어르신이 지금 어떤 약 드시고 계시는지 리스트 찾아왔어요. 혹시 약 중에 비급여로 받으신 약이나 일반 약도 있으세요? 그리고 최근 3개월 내에 받아오신 약이 있으세요? 뭐? 아니, 내가 무슨 약 먹는지 다 조사해온다면서 나한테 뭘 물어보는겨? 나는 그런 거 몰라. 인터뷰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바로 정보관리의 어려움입니다. 커뮤니티 케어 사업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로 정보에 이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사용에 한계가 있으며, 최초 방문 시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표준 운영 절차가 없으므로 상담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약사의 역할이 한정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약사들의 표준화된 숙가 체계가 미비되어 있으며 서비스 대상 설정이 필요에 비해 한정적입니다. 방문양료 전담 약사나 노인양료 전문 약사 등 여러 형태로 방문양료에 참여하는 약사의 형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제약물 관리 사업에서는 커뮤니티 케어와 달리 청구 가능한 정보는 있으나 비급여 약물에 대한 정보나 즉각적으로 변화하는 최근 약물 정보는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가 체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의사와 약사 사이의 협조 체계가 불안정하여 현실적으로 약물 중재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 방안 지역의 날씨는 점차게요.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먼저 방문양료 실습 제도를 도입하여 약사와 미래 약사가 될 약대생 모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약대생들은 방문양료 실습으로 미래에 대한 동기부여와 교육 현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약대생들이 약사들의 실무를 도우며 직능의 사회적 역할을 피부로 직접 체험함과 동시에 약사들은 복약 상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겠습니다. 방문양료 실습을 경험한 약사들이 배출되면 자연스럽게 방문양료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하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은 공중보건 약사 제도의 도입입니다.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처럼 약사 자격증을 취득한 군 미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방문양료 서비스로 방문양료 약사 투입 시 인력 부족 문제, 지역 간 건강 불균형 문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의 약사 인력난은 방문양료에 큰 걸림돌이 되므로 사업 진행 시 차질이 발생하는데 공보약이 도입되면 보건소의 최소 배치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보약의 방문양료로 인해 복약 수능도가 증가하면 사회적 입원 비용이 감소하고 외래진료 빈도가 감소하여 편익 비용이 발생해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양료 약사 형태 다양화입니다. 경기도 약사회 설문조사에서 적절한 방문양료 약사의 형태가 지역약국 약사 외에도 새로운 직군 약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를 공직약서로 두고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약국 약사로 운영 시 이미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약국을 사용하여 약사의 의지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문양료를 진행할 수 있으나 1인 약국의 경우 방문양료를 위해 약국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하며 사업 성과를 명확히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공직약사로 운영 시 국가에서 서비스 제공과 관리가 용이하지만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을 수 있으며 지역 간 인력 배치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력관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앞서 한계점에서 언급했듯이 환자 개인의 양력 조회가 자유롭지 못하며 이는 다제약물 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의 양력 정보 활용이 수월해지도록 탄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고령 인구의 복약 수첩과 약달력 사용 확대로 복약 수능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환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정보를 하나로 모아 관리하는 플랫폼이 활발하게 운영된다면 지금과 같이 딜레이된 정보로 방문양료 시 환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줄어들어 더욱 효과적인 복약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건강기록 앱으로 스스로 투약 정보를 알고 있는 등 주도적인 정보관리의 사회로 변화해야 합니다. 어플 사용이 어려운 고령 인구를 위해 아날로그 복약 수첩과 약달력 사용 확대도 필요합니다. 가정 방문 시 복약 수첩과 약달력을 관리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복약 수능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전문적 교육을 통한 문제 해결입니다. 고령 인구는 특히 한 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물 부작용 해결과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노인 전문 양료 인증제에 대한 다양한 긍정적인 해외 사례가 존재하며 우리나라도 병원 전문 약사 제도와 연계하여 노인 양료 도입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관련 양료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 수가 현저히 적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확대시켜야 합니다. 인증제와 더불어 대학과정 교육을 거친 약사 인력이 배출되었을 때 약사의 전문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방문 양료 대상의 확대입니다. 현재 커뮤니티 케어 수혜자의 비율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수혜자 기준을 연령으로 두어 지금보다 더 많은 고령 인구에게 서비스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 지역 날씨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노희라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문양로에 참여한 약사를 만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약사님, 방문양로에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참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방문양로는 어떻게 변해왔나요? 네, 처음에는 가이드라인도 없고 환자분이 어떤 약 드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어서 힘들었는데 요즘 많이 좋아졌죠. 대한약사회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환자분이 복용 중인 모든 약에 대한 정보도 나오니까 미리 준비하기도 편하죠.
그리고 공중보건 약사가 중간에서 잘 관리를 해주기도 하고, 실습하러 온 후배 약대생에게 약사로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뿌듯한 마음도 들죠. 예전 방문양료는 열정페이였다면 지금 방문양료는 약사들이 나서서 하고 싶어하는 제도가 되었어요. 네, 예상처럼 화창한 날씨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약사, 스스로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약사, 닫혀있던 약국문을 열고 사회로 나가는 약사와 함께 밝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약 기상캐스터 김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